네, 오늘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순서는요. 시청자분들의 보험 상태를 진단해서 최적의 맞춤 플랜 준비해드리는 보험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김희아 전문가님, 오늘 어떤 분의 사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55세 남성분에 관련된 보험 리모델링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납보험료는 약 30만 원에 가까운 29만 6,677원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께서 저희 보험 36으로 문의를 주셨고요. 이 아내 보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S생명에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S화재의 운전자 보험과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종신보험 먼저 보면요. 납입기간은 20년이고요. 그 안에 3대 진단비 관련해서는 생명보험사는 80세 만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관련해서는 종신까지 보장을 하는 거고요. 월납보험료는 약 20만 원에 가까운 19만 2천 원이었고요. 생명보험사의 이렇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19만 2천 원에 약 60%에서 80%가 바로 사망 관련된 보험료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을 계속 20년 동안 유지를 했을 때는 총 4,608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더 납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전자 보험과 실손보험인데, 운전자 보험 먼저 볼게요. 20년 납에 만기가 100세입니다. 시청자분들, 운전을 몇 세까지 하실 것 같으세요?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은 지금 요즘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운전에 관련된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운전자 보험 만기를 100세로 준비할 게 아니라 80세로를 준비를 하면서 보험료를 한 번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월납보험료, 운전자 보험이 3만 원입니다. 이 중에 적립보험료가 약 15,000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 보험을 20년 동안 납입을 했을 땐 총 72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현재 630만 원의 보험료를 더욱더 납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화재 실손보험이 있었는데, 통합보험이죠. 납입기간 20년 납에 100세 만기, 그리고 월납보험료는 한 7만 4천 원. 이 보험을 20년 동안 준비했을 때 1,792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고, 향후 납입할 보험료가 약 1,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보험을 총 납입을 한번 다 더해보면요. 약 7,12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거였고, 그 중에서 12%인 890만 원만 현재 납입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6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더욱더 납입해야 됐고, 거기에 반해서 보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보험 36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 사연자분은 55세 남성분이신데요. 보면요, 종신보험과 운전자보험 그리고 통합보험 이렇게 세 건의 보험이 있으셨고, 월 보험료가 30만 원 정도 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 보험료 부담이 꽤 큰 상황인데요. 향후 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6,200만 원이 넘어요. 네, 김희아 전문가님, 우리 사연자분의 보험들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55세 남편분의 보험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보험 판매인에게 가장 유리한 이 종신보험의 많은 보험료를 치중하고 있었죠. 29만 원에 대한 보험료 중 19만 원이 바로 종신보험의 보험료였죠. 왜 종신보험이 보험 판매인들에게 유리하냐면요. 바로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판매를 했을 때 더욱더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신보험을 권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S생명과 S화재의 같은 이제 보험사 소속이기 때문에 보장 및 보험료가 비교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S생명과 S화재는 우리 보험 관련된 보험회사 중에서 약관상 보장 범위가 가장 좁았던 2016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전자 보험이 바로 100세 만기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불필요한 적립보험료, 적립보험료가 약 15,000원 정도 들어가 있었고, 여기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3만 원이었죠. 운전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운전자 보험은 80세 만기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이 됐을 때 운전하신 경우는 거의 없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화재 같은 경우는 뇌출혈만을 보장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그 보험사, 손해보험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8개의 손해보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K사 그리고 H사 뭐 HK사 굉장히 많은데 그 손해보험사들 중에서도 가장 보장범위 좁은 게 바로 이 S화재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약관상 보장범위 차이를 한번 보시면요. 왼쪽이 바로 손해보험사는 다른 말로 뭐 화재사나 그다음에 해상사라는 보험사들이 있고요. 우측은 생명보험사입니다. 첫 번째로 비교할 게 바로 후유장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 다 후유장애를 판매하고 있지만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질병 3% 이상 담보를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판매를 안 했죠. 생명보험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손해보험의 상해와 생명보험사의 재해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가 동일하고요. 하지만은 질병 후유장애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상태이죠. 손해보험은 3% 이상부터 보상을 하지만은 생명보험은 80% 이상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고도 후유장애라는 표현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면 50% 이상 후유장애를 받는데 우리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 합병증으로 눈 실명이 가장 빠르게 옵니다. 그러면 눈이 한쪽이 실명됐을 때 50% 후유장애니까는 생명보험사의 질병 후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장을 못 받겠죠. 80% 이상대만 보장이 가능한 거죠. 그럴 경우는 손해보험사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암 진단비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분들 유방 자궁, 남성분들 전립선, 그다음에 남녀 동일한 방광과 바로 마지막에 대장 전방 내암이 일반암으로 보상하는지를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 S화재 같은 경우는 대장 전방 내암이 2016년도 당시에는 유사암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유사암은 대표적 질환이 갑상선암이죠. 우리 갑상선암은 완치율도 워낙 높은 암이고 치료 비용 또한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만약 일반암을 1,000만 원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유사암 관련해서는 가입 금액의 10% 정도 100만 원만 보상을 했었죠. 근데 이 대장 전방 내암이 S화재는 유사암으로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다른 보험사는 일반암으로 보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불리하다는 거죠. 생명보험사를 보시면은 생명보험사는 이 유방, 자궁, 전립선, 방광암이 소외감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외감. 보험금이 적게 준다는 거죠. 소액으로. 그래서 일반암 1,000만 원을 준비했다. 그럼 소외감은 20%에서 많이 줄 때는 50%까지 줍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관련된 암에서는 50%를 지급을 한다 하면 1,000만 원을 준비했을 때 500만 원만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보험사들마다 보장 범위와 약관상에 다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대 질환 보겠습니다. 2대 질환 첫 번째로는 뇌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보장 범위 큰 뇌혈관 질환이 가장 유리한 겁니다. 그 다음이 뇌졸중이고요. 그 다음이 뇌출혈, 마지막으로 가장 보장 범위 좁은 게 바로 이 CI 보험이죠. 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 판매하고 있는 게 손해보험사는 뇌출혈까지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CI보험은 생명보험사만 판매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사는 우리 뇌질환에서 뇌졸중까지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이전에 생명보험사들은요, 다 뇌출혈과 CI보험만 판매를 했었죠. 최근에 생명보험사들이 GI보험을 가지고 나오면서 뇌졸중이나 아니면 뇌경색만 보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질환에서는 가장 보장 범위 넓은 게 바로 손해보험사인데 손해보험사도 지금 현재로는 뇌혈관 질환을 모두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두 군데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 있고요. 2016년도 S화재 같은 경우는 뇌혈관 당연히 판매 안 했고요. 뇌졸중도 판매 안 했고 뇌출혈만 판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심장질환,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죠. 두 가지에 관련돼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급성심근경색, 마지막으로는 이 CI보험인데 CI보험은 생명보험사만 판매를 하고 있고 이 급성심근경색은 과거에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험시장 현재로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손해보험만 판매를 하고 있고 생명보험사는 아직까지 급성심근경색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인 CI보험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이 보장 내용 차이점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앞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아래 번호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오늘도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리모델링 사연은요. 보장도 보장이지만 이 보험료 부담을 절감시키는 것도 큰 과제 같은데요. 김희연 전문가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 보험에 의구심이 드실 경우는 저희 보험 365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5세 남편분의 리모델링 결과를 보시면요. 기존 보험에 S화재에 실손이 포함되어 있던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과거 실손보험이 더욱더 유리하고요. 병력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종신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 진단과 수술비 관련해서 가장 보장범위 넓은 앞서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관련해서 각각 1,000만 원씩과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비, 수술비 관련해서 각각 1,000만 원. 그래서 연세가 55세시다 보니까는 장기 갱신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보험은 비갱신형이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 젊은 20대, 30대, 40대 분들은 아직 소득 활동이 20년이나 뭐 30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지만은 이렇게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장기 갱신형을 준비를 하시면은 보험료도 한번 줄일 수 있고요. 20년 동안에 보험료 인상 걱정이 없습니다. S생명과 S화재 같은 경우는 진단비와 수술비가 다 3년 갱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해서 56,000원의 보험료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암보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20년 갱신형입니다. 그래서 암진단비가 무려 4,000만 원이고요. 유사암 관련해서 2,000만 원을 보상합니다. 이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완치율이 99% 이상인 암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암 관련해서 여성분들 유방자궁, 앞서서 시청자분은 남성분이니까 전립선, 방광, 대장, 전망, 내암이 모두 일반암인 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45,000원. 우리 2016년도에요. 암진단비가 50대 분이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 하면은 1,000만 원 일반암 준비했을 때 약 한 14,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암 4,000만 원에 유사암 2,000만 원. 그러면은 일반암 기준으로 약 10,000원이 조금 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보험 30만 원에 가까운 29만 원에서 리모델링 이후로는 1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암진단비와 이대 진단비도 가장 보장 범위 넓은 회사를 당연히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총납입 보험료에서는요. 7,100만 원에서 4,000만 원. 총납입은 3,000만 원을 줄일 수 있었고 월납에서는 매달 12만 원씩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은요. 약 15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리모델링 결과 만나봤는데요. 이 기존 보험을 유지하면서 이대 진단과 수술 그리고 암보험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보험료가 12만 원 이상 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이 직접 여러 보험사를 비교 분석해서 우리 사연자분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상품으로 리모델링 도움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가입하신 보험증권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리모델링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사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이렇게 명쾌한 리모델링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희아 전문가님. 통합했던 보험을 통합보험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암과 이대 진단을 분류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요즘 보험 시장은 상품을 다 각각 구분해서 나눠서 준비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바로 병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들 병원 가는 병력이 다 다르죠. 뭐 고혈압 질환 환자분들도 있을 거고 당뇨 환자분들, 뭐 수술하신 분들 거기에 따라서 보험사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인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품별로 피해갈 수 있는 상품을 고를 수도 있고 또한 병력이 없으신 분들은 가장 저렴한 보험사와 보장범위 넓은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도 5년 이내에 암만 아닐 경우 준비가 가능한 회사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백혈병, 에이즈, 간경화
이런 부분까지 추가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경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암만 확인하는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에 반해서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8개 손해보험사가 저희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서 안진단비 1,000만 원 기준으로 다 보험료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보험료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청자분은 보험은 내가 나중에 아프고 다쳤을 때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종신보험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종신보험은요, 보장성 보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사망보험금에 취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자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암과 이대질환, 뭐 입원, 수술비 이런 부분이 손해보험사보다도 매우 불리한 생명보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장을 위해서 내가 다치고 아팠을 때를 위해서라면은 종신보험은 절대 타당한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개 이상의 보험사들을 저희 보험 365는 다 비교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가장 보장보험이 넓은 회사이고 두 번째가 바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보장범위가 좁은 회사니까 보험료 싸게 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TV나 인터넷 통해서 가장 광고를 많이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바로 광고료 지출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들 입장에서 우리 소비자나 보험 가입자한테 보장범위 약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 가입한 지 오래되셨다라면 꼭 한번 되돌아볼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에게 필요한 보장의 상품을 분류해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보험사 비교를 통한 리모델링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네, 계속해서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김희아 전문가님, 말씀하신 이 보험사 비교가 요즘에는 휴대폰의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앱의 결과만 맹신을 해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플 요즘 스마트폰 시장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이런 어플 관련해서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보험 관련해서 2006년도 이전의 보험은 또 조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또한 너무나 많고 너무 각각이 제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상품 보험 판매인들 위중으로 된 보험만 판매를 한다는 게 가장 문제죠.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저희가 적합한 한 4가지를 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내 소득에 비해서 보험료 지출이 높은 분들이죠. 예를 들자면은 1인 기준으로 내 소득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험료를 약 40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약 15%, 내 소득의 15%를 보험으로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1인 기준으로는 가장 적합한 보험료는요, 5에서 10% 정도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게 내는 건 10% 정도가 많은 거지만은 내가 혼자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5%나 7% 이내로 보험료를 준비를 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보험 한 개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 보험이 2개 이상이거나 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모를 때,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암 진단비를 얼마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내가 유방이나 자궁암에 걸렸을 때 과연 일반암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따져보고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60세 만기나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렇게 보험 준비하신 분들이나 우리 어린이 보험에서도 20세 만기, 24세 만기, 30세 만기 이렇게 짧게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보장범위입니다. 우리 보험은 확률이고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게 바로 이 CI 보험입니다. 우리 CI 보험은 보험 중에서도 가장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이고요. 또한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보다도 더욱더 좁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장이 중복인 보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가장 중요한 보험인 실손보험이죠. 두 번째로는 운전자 보험입니다.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근로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실손보험을 준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가 개인 실손을 중복으로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실손은 납입 중지를 시켜놓으면 한 번 더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요. 우리 운전자 보험에서도 적립금과 만기가 100세인 경우 우리가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도 운전자 담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자 담보를 만기를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보험은 100세로 내는데 이 운전자 보험 담보만 3개를 80세 만기로 꼭 돼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서 이 5가지 사항에 내가 한 가지라도 있다라고 하면 내 보험을 꼭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요. 리모델링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리모델링 꼼꼼하게 진행해 봤는데요. 그럼 오늘의 플랜 만나보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직접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보험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5살 딸이 있는데요. 네네. 신한생명 명작보험 가입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보험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명작보험 보험료가 어떻게 되시죠? 10만 원이요. 네, 5살 자녀분의 보험 문의 주셨고요. 전문가 바로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자녀보험 신한생명 명작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가입하신 네.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2015년도에 가입했거든요. 15년. 네네. 그리고 일단 그 이후에 그 병원을 갔다거나 뭐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있으실까요? 뭐 감기로 병원 가거나 뭐 네. 열나서 응급실 간 거 한 2번 정도 있고요. 네. 다른 거는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끝으로 혹시 이 보험 이외에 우리 자녀분 다른 보험 준비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다른 보험 없어요. 그러셨죠? 자, 이제 제가 진단을 좀 해드리는데 살짝 걱정스럽습니다. 당시에 통원비를 받는 것 때문에 엄마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던 보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 신한생명 명작이 그 중에 하나였는데 부모님들이 이걸 가입할 때 한 가지 좀 놀란 점은 종합보험인 줄 알고 많이들 준비를 하셨어요. 자, 근데 문제점 4가지를 우선 좀 짚어드리면 일단 이 상품 안에는 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머니께서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서 실제로 내가 병원비를 썼을 때 병원비를 돌려받는 게 아니고 통원비 뭐 10,000원, 30,000원,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해야만 받는 수술비 얼마, 암진단시 얼마라는 이런 정액 보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점 짚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번째는요. 더 걱정스러운 건 그 당시에 판매되던 이게 3대 질환 위주로 또 준비가 됐었는데 일단 암보험 중에서도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도록 되게 소액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최근 저희 방송을 보셨다면 유사암을 2천, 뭐 4천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걱정스러운 점은 이 당시에 판매됐던 2대 질환은 뇌출혈, 좀 전에 김현 전문가가 분석도 해드렸지만 생보사에서 판매됐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장 범위가 가장 작게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실 걸로 보여지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입원 일당도 당일부터 받는 게 아니고 4일째부터 지나야 받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만 보험을 갖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암보험이나 실비나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통원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서브로 준비하는 보험이었는데 자 우리 어머님께서는 마침 이 방송을 시청을 하셨으니까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전문가들하고 꼭 한번 상담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시급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십니다. 아,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전문가가 정말 꼼꼼하게 상담 진행해 주셨는데 김희연 전문가님, 좀 추가적으로 짚어주실 만한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 5살 아이가 1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정말 적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많은 거죠. 보험료죠. 네네. 거기에 비해서 생명보험사는 보장 범위가 워낙 좁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병력 관련해서 뭐 감기나 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무해지 어린이 보험 이런 거 다 고지하셔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만약에 뭐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만 준비한다 하면은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더욱더 많은 뭐 질병 후유 장애나 암 진단비 관련해서도 뭐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다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리모델링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전화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꼭 상담 나눠보시고 든든한 보장 저렴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번호 02-2638-3999번 계속해서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저희가 전화 상담하는 동안에 문자 사연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자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뒷번호 5298님이시고요. 방송을 보니까 암 진단비를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던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그 정도 진단비를 준비하려면 보험료는 얼마쯤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박유미 전문가님, 네. 암 진단비와 그 보험료 얼마나 내야 적당할까요? 맞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우리 그 소비자분들의 질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 걱정이 없다면 1억, 2억, 3억 사실은 크게 준비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암은 경제질병입니다. 예를 들어 90년대쯤에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땐 생존율 자체가 50%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공포가 심해서 그 당시에 판매됐던 상품 중에 암사망 특약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암사망 특약이 슬슬 사라지고 있을 정도로 담보가 조금 있으면 소멸될 예정이에요. 이유가 현대로 오면서 의학기술이 발달을 했고 초기 진단 기술도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에 발병률이 높아졌겠죠. 대신 치료법도 개발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어졌고 생존율이 높아진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좀 쉽게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면 통계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저는 현실적인 한 가정에서 어느 정도를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설명을 드릴 때에는 예를 들어 가족 수가 몇 명인지도 고려를 하시고 재정 상태나 건강 상태를 보셔서 암 진단을 받고 났을 땐 실직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를 해도 2, 3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본인 가족이 3년 정도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기본적인 생활비라든가 자녀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비 이런 것들 간병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 연봉의 최소 한 2-3배 정도는 준비를 해두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마다 준비 방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 꼭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자 사연도 만나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저 남편 보험 문의 좀 하려고 전화했거든요. 네, 남편분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40대 중반 됐어요. 네, 가입하신 보험은 어떤 거죠? 삼성화재 통합보험인데요. 네네. 여기 실비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고 네. 보험료가 11만 8,291원인데 네네. 이게 좀 괜찮은 건지 해서요. 네, 남편분 40대 중반이시고 삼성화재 통합보험 11만 8천 원 정도 내고 계신데요. 이 보험 괜찮은 건지 좀 알아볼게요. 네, 전문가 인사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증권이나 뭐 가입 설계서 이런 거 보고 계실까요? 예, 네, 보고 있어요. 혹시 그럼 언제 가입하신 걸까요? 이게 2016년도에 가입했어요. 2016년도. 그러면은 암 진단비라는 담보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예. 한번 찾아보시죠. 있어요. 그 예, 옆에 있어요. 혹시 갱신형, 몇 년 갱신형이라고 써 있을까요? 3년 갱신형이라고 네, 있는데요. 3년 갱신형이고요. 네. 그리고 뭐 남편분께서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이런 거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병원 간 적은 없어요. 아, 병원 간 적은 없으시고요. 네. 일단은 저희 방송 처음부터 보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이 S화재가 앞서서 봤겠지만은 손해보험사 중 화재보험사 중 가장 보장 범위가 좁은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암진단비가 준비돼 있고 이대 질환이 준비가 돼 있더라도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보상하고 암진단비에서도 남성분이니까는 전립선암과 방광암 그리고 대장전막내암이 일반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병력이 없으셔서 무해지보험으로 준비하시면은 지금 이 11만 8천 원 보험료보다 한 40%는 제가 봤을 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보장이라고 봤을 때 이 안에 실비가 있다 보니까는 나머지 갱신형 특약을 다 삭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손만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한 6만 원 정도 보험료로 암진단비부터 해가지고 이대 진단비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수술비와 입원 일당까지 같이 넣으셔서 다 준비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보험료도 줄일 수 있지만은 바로 이 보험은 보장 범위 넓은 회사를 꼭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 직접 상담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여러분들 계속해서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문자 사연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뒷번호 0872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3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신랑은 보험은 실비만 갖추면 된다고 주장하는 보험 기피증 환자입니다. 암보험이라도 하나 가입하자 해도 저더러 보험금 많이 타서 집이라도 살 거냐며 면박을 주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김희연 전문가님. 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렇죠. 실손보험 정말 필요한 보험이지만 다른 네. 보험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 요즘 특히 우리나라 남성분들이나 요즘 젊은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험에 관련해서 부정적이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요즘 살기도 힘들고 20대, 30대 분들은 보험 가입하더라도 내가 보장받거나 보험금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네. 하지만은 실손이 우리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진단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암이고요. 우리 진단비는 왜 꼭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내가 암에 걸렸을 때 휴직을 하거나 실직하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진단비가 준비되어 있으면 생활자금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암 같은 이제 병력 같은 경우는 특히 약값이 엄청 비쌉니다. 우리 실손에서 약제값 보세요. 보상하는 한도가 5만 원이에요. 8,000원 공제하고 그러면요. 암 관련된 약 같은 거 하나 제대로 먹잖아요. 비급여 통해서. 그러면요. 한 달에 약값만 400만 원에서 많게 들 때는 1,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약을 2달, 3달을 먹어야 되면은 진단비 없이 실손만 있다라면은 이 약값에서 내 돈을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생활적으로 힘들다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면은 진단비나 뭐 수술비, 일당 관련해서 통합보험을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한 리모델링이나 전화 상담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또 다음 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사연처럼 보험 기피증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보험을 무조건 많이 가입하기보다는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 혹은 좀 중요한 보험만 가입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소위 말하는 필수 보험을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미 전문가님, 이런 필수 보험 구분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필수보험이라는 것은 가장 큰 3대 중질병에 걸렸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치료비가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한 가정의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표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대한민국 그 남녀 사망 원인 이런 부분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남자, 여자 대한민국 남녀 사망 원인 중에 1위는 암입니다. 단연코 1등은 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2, 3위 질환은 뇌혈관과 심장질환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서 볼 점은 여기 보면 그 7위에 고혈압성 질환, 그 다음에 5위에 당뇨병, 그 다음에 요 두 가지의 그 성인병들은 이전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혈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비만이나 이런 것들하고 더불어서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셨듯이 그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녀 사망 원인은 단연코 암, 이대 질환, 이 두 가지 질병이 가장 위험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뒷화면을 잠깐 보시면 아까는 이제 성별별로 사망 원인을 좀 살펴봤는 반면에 이제는 연령별, 과연 이제 나이대별로 사망 원인은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10살도 되지 않은 우리 자녀분들이 1세에서 9세까지가 여기도 단연코 사망률 1위가 암입니다. 그리고 그 2위가 이제 운수사고, 교통사고로 보실 수 있고 10대, 20대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자살이 좀 들어와 있고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위를 보시면 단연코 이것도 사망 원인 이제 암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0대에서 지금 80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냥 독보적인 1위가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이만큼 무섭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50대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 2등, 3등의
들어가 있는 질병들이 2대 질환입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보장을 받는 그 내용이 저희가 뒤에서 이제 표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같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 중에서 이런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라면 보험은 갖고 있지만 실제 위험에 처했을 때는 보장을 10원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뒷장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014년 우리나라 암 발생 순위를 좀 살펴보니까 남성, 여성을 봤을 때 이 빨간 박스 안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1등은 위암, 폐암 있지만 대장암, 전립선암, 8위에 방광암,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1위가 갑상선암, 그다음에 유방암, 대장암, 이렇게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방송할 때마다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발병률은 높지 않지만 치료비들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보험사들이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보험료 지급률이 높아서 소액으로 자꾸 보장을 해주는 소액암들이 들어가 있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대장암들이라든가 이런 생식기암들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 중에 과연 정말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폭넓게 보장이 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우선순위인 갑상선 유방암 그다음에 요 자궁경부암, 이런 난소암 등이 혹시라도 유사암이나 소액암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 보장이 굉장히 적게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암 종류별 환자 한 명당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쓰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암이나 췌장암 이런 것들은 워낙 고액암들이라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요 빨간 박스 안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액암들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조금 주기 위해서 소액암으로 분리를 하고 유사암으로 분리를 해놓은 이유가 치료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완치율도 높습니다. 대신 발병률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들에 대해서 보장 금액을 크게 준비를 해두셔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으로 나중에 보장을 받을 때 정말 탄탄하게 보장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암 종류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증권을 한 번씩 열어서 과연 나는 이게 200만 원을 보장을 해주는지 2천만 원을 보장을 해주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이라고 하면요, 위암이나 폐암 많이들 떠올리시지만 보신 것처럼 암은 종류도 많고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서 그 보장도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선 내용들, 조건들 두루 갖춘 플랜 만나보기 전에 암 보장 범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박유민 전문가님. 네, 제가 CG를 이걸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자, 암 보장 범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강조해드렸던 일반암 요 보장 범위에 요런 암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폐암, 위암, 간암, 그다음에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이 뒤에 나올 보험 플랜들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유사암들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일 중요한 갑상선암 여기 들어가 있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입니다. 암보험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때 보험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사암은 요만큼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외감이라고 분리해서 많이 걸리는 생식기암 같은 자궁체부암, 방광암, 여자들에게 중요한 유방암, 남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전립선암 이런 부분들은 소외감이라고 또 분리를 해서 요만큼만 보장을 해주는 거죠. 저희 방송을 끝까지 지켜보시면 요렇게 유사암 부분도 일반암 수준으로 2천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도 있고 여기에 지금 소외감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대장전막내암 같이 중요한 암들이 일반암에 다 포함이 돼서 모든 게 다 보장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전막내암과 특히 생식기암을 일반암으로 지급을 해주는 보험사로 우리 시청자분들 증권을 열어서 보셨을 때 정말 나도 이런 내용들이 일반암으로 보장이 돼서 5천만 원 가입을 했다면 5천만 원이다. 나오는지 1억을 준비를 해서 나는 정말 크게 준비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1억이 나올 수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셔야 할 암보험 플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희한 전문가님. 네,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이 물어보는 게 다 다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5년 이내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만 물어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갱신형, 비갱신형을 선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연령이 적으신 분들, 20대, 30대, 40대 분들은 비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바로 장기갱신형이 20년 갱신형인데 앞서서 살펴봤듯이 여성분들 유방자궁 그리고 남성분들 전립선, 남녀 동일한 방광, 대장, 전방, 내암이 다 일반암인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49세 이하가 준비해야 할 암보험 관련해서는 이 표에 보시면은 암 진단비,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이죠. 그래서 대장, 전방, 내암, 유방, 자궁, 전립선 다 일반암입니다. 그리고 유사암으로 돼 있는 대표적 질환 갑상선암 관련해서도 무려 2천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뭐 300만 원, 6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2천만 원이고요. 보험료 보시면 여성분들 40대 여성분들은 3만 원도 안 되고요. 2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0대, 40대, 50대 분들 남녀 동일해서도 보면은 50대 남성분들만 조금 높죠. 한 4만 원 정도 되죠. 하지만은 그 이해는 다 3만 원대고 그다음에 50대 이상, 50대, 60대, 70세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장기갱신형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20년 동안 보험료 오를 걱정이 없고요. 또한 일반암 관련해서 무려 4천만 원 보상합니다. 4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도 2천만 원 보상하고요. 보험료 보시면요. 아까 30대, 40대, 50대 여성분들 기억나시죠? 3만 원대였죠. 50대, 60대 여성분들, 60대 여성분들 다 3만 원대입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60대 남성분들만 한 5만 7천 원대고 나머지 40, 50대 같은 경우는 3만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암보험 너무 오래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온 암보험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든든한 암보험 플랜 만나봤습니다. 6월 14일 전에 여러분들 빠르게 좀 준비해보시면 혜택 크게 준비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 번호 계속해서 이용해보시고요. 자, 박유미 전문가님, 저희가 실비보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필수 보험들 알아보고 있는데 암보험 말고도 좀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2대 질환입니다. 앞서서 제가 사망 원인을 짚어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건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좀 빠르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허혈성 심장 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험을 갖고 있는데 100%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생보 상품으로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급성 심근경색증 이 부분만큼만 보장이 됐었습니다. 불과 10% 정도죠. 그러면 나머지 90%는 과연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요즘에 그 대세가 된 이유는 있습니다. 보험이 유지가 힘들어서 자꾸 깨시는 게 아니라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보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 보험이 좋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심장 질환 관련 수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다빈도 수술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가장 10위가 협심증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수술 건수 7위가 스텐트 삽입 수술입니다. 아시겠지만 심장으로 들어간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뚫어주기 위해서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구적이지가 않고 주기가 5년에서 10년 정도면 한 번씩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17년 대한민국 50대 이상 수술 입원 건수 4위에 해당하는 스텐트 삽입 수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재발의 위험과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 반복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수술비를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꼭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대 질환 수술비 종류를 좀 살펴보면 스텐트 삽입 시술, 관상동맥 확장술, 관상동맥 우회술, 심장 카테터 삽입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점은 비관혈, 전부 다 비관혈이신데 관상동맥 우회 수술만 관혈 수술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술을 비관혈 수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칼로 메스로 대고 몸을 이제 째거나 이런 거보다는 레이저라든가 카테터라든가 신기술을 이용해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혈성 심장 수술의 95% 이상은 비관혈 수술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스텐트 삽입 평균 수술 횟수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3.1회가 나오는 이유가 5년에서 10년 주기로 한 번씩은 혈전이 쌓이고 이런 부분 관리를 하고 또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대 질환 수술비를 짚어보실 때에는 비관혈 수술이 보장이 되는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대한 심근경색증
얼마 전 우리 지난번 출연했던 조 전문가가 정말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이 어려운 내용들을 제가 굳이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저도 결혼을 할 때 남자친구를 사귈 때 얼굴은 공유 같았으면 좋겠고 대기업 막내 아들이라 차는 벤츠를 끌고 다녔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직업도 너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어렵죠. 여기에 나와 있는 중대한 이 CI 보험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이 모든 조건을 이렇게 어려운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해야만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받기 어렵다라는 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렸고 협심증 같은 건 더군다나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계신 증권을 보셨을 때 혹시 내가 CI라는 글씨가 써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것이 뇌출혈이라면 요만큼이 보장이 될 것이고 뇌졸중이라면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보장범위 넓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게 보시면 중대한 뇌출혈도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폭넓게 보장받는 담보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